인생은 덧없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인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 세월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노년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노년이란 항구에 닿기도 전에 노후 자산 붕괴를 촉발하는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공알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산 붕괴를 불러오는 노년기 적색 경고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붕괴를 불러오는 노년기 적색 경고등. 첫째,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파도입니다. 애써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알아서 불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동화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우리의 자산 증식 속도를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느리게 만들었으니까요. 2025년 4월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65에서 2.8% 수준입니다. 2025년 4월 물가 상승률 2.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예금 이율은 0.55에서 0.7% 수준에 불과하죠. 돈의 실질 가치가 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마치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떨어진 것과 같으니까요.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암살자가 퇴직자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6.4포인트로, 이는 2000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2024년에는 16만 4천 원을 지불해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이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노후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 후에는 지금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예측 불가능한 삶의 파도들 중에는 예고 없이 덮쳐오는 질병이 무섭습니다. 노년기 직업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23년 기준 549만 원, 전체 평균 219만 원의 2.5배에 달하고 있어요. 치매나 중풍 등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의 월 평균 비용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이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자녀는 독립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 실패 등 자식 리스크는 노후를 발목 잡는 또 다른 변수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하우스푸어가 돼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분들도 적지 않죠.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무려 74.6%예요.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죠. 이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한 집이 있는 현금 가난뱅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필요할 때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폭락이 발생하면 그 다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산 붕괴를 불러오는 노년기 적색 경고등. 두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의 역습입니다. 현대인은 정말 바쁘게 살죠.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쫓고 자녀 교육에 올인했고 때로는 팍팍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노후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안도감을 앞세우면 황금 같은 노후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구명조끼와 비상식량을 준비하지 않은 항해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퇴직 후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의학의 발달은 평균 수명을 경이롭게 늘려놓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인의 기대수명 84.5세. 이는 1970년 62.3세에 비해서 무려 20년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인류는 수명을 대폭 연장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 추세라면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지갑이 두둑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평균 60세에 퇴직한다면 최소 20년에서 길면 30년, 40년 이상 경제활동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만큼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죠. 과거에는 퇴직 후 10년 정도의 노후를 준비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약 30년 이상의 노후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퇴직 기간에는 상응하는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장수 리스크라는 뻔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하는데 단거리 달리기만 준비하고 출발선에 선 것과 같다고 할까요? 자산 붕괴를 불러오는 노년기 적색 경고 등 세 번째, 불충분한 연금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시스템은 노후에 든든한 버텀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40%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퇴직 전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 국제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편이죠. 이 돈만으로는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겁습니다. 마치 강물이 말라가는데 그 물만 마시겠다고 고집하는 아둔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연금 고갈에 대한 위험의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에는 2056년이었는데 2064년으로 8년 연기되는 일시적 땜빵 방안이 통과된 정도입니다.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서 2033년까지 13%로 늘린다는 계획이죠. 반면에 소득 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라도 충분하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을 직시하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에 젖어 있다는 점입니다. 굳이 아프고 힘든 현실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치 폭풍우가 오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오늘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노후 재무 계획이 없이 현재의 소비에만 몰두하거나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노후 준비의 주된 전략이 될 수는 없어요. 건강과 개인의 능력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연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4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는 부족한 시간을 의미하는 만큼 충분한 노후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하기보다는 퇴직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산 붕괴를 불러오는 노년기 적색 경고 등 네 번째, 돈으로 인한 존엄을 잃어가는 삶입니다. 노자산 붕괴는 노년기 삶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젊은 시절 땀 흘려서 일하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힘든 상황을 숨기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는 노년층이 경제적인 문제로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변두리로 밀려나서 존재감을 잃고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고통은 돈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아니겠습니까? 퇴직 후의 삶은 생존을 넘어 여유와 풍요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취미생활, 여행, 새로운 도전 등 퇴직 후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산의 붕괴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매일매일 생활비를 걱정하고 갑작스런 지출에 전전긍긍하면서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삶은 결코 우리가 꿈꾸던 노년기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미래는 분명 바뀔 수 있어요. 노후 자산의 붕괴라는 적색 경고 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노후 자산 붕괴를 막는 현실적 대응 준비. 첫째, 냉정하게 자신의 자산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 대신 구체적인 숫자를 산출해 보세요.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 생활 목표를 설정한 그 이후에 현재 자산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노후 자산 붕괴를 막는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니까요. 둘째, 구체적인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꿈 같은 노후를 상상하기보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나는 퇴직 후에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해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만 넣으로는 안 되죠.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절대적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것을 넘어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러넣는 역할을 하니까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원 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나 퇴직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줄 테니까요.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지혜는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말이죠. 인생은 짧지만 노년은 더 확실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어진 노년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풍요롭고 존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노후자산 붕괴의 경고등이 켜지지 않게 준비하는 게 상책이죠. 나의 행복한 노후는 바로 지금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